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찍는 어제 토요일에 조선일보에서 매우 중요한 사설이 나왔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조중동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논조를 갖다 대서 저희 입장에서 매우 난처하고 불쾌하고 이게 나라 꼴이 이렇게 되겠나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말이 안 되는 논조를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신문이라고 하는 메이저급의 신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대한민국적인 목소리를 그대로 실어주는 살아있는 저널리즘에 의거해서 그렇게 국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니 얼마나 막강한 힘을 펼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즌 때 잘못했던 그런 원죄를 기억해서 지금도 빨리 제정신을 차려서 조선일보가 제 역할을 해준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힘이 되겠습니까? 레거시 미디어가 이미 다 망했다, 이제 뉴 미디어 시대다. 반은 맞고 반은 아직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레거시 미디어, 올드 미디어, 메이저 언론사가 갖고 있는 힘이 아직은 여전히 막강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유튜브를 내내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메이저 언론사의 내용을 그대로 흡수하는 분도 많고 유튜브에서 찍어내는 영상들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메이저 언론사가 써주는 기사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밸런스를 잘 갖추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간 지금 조선일보 토요일 칼럼이에요. 박정훈 칼럼에서 흔들리는 내란 프레임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하루가 지나고 나서 오늘 윤상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박정훈 칼럼에서 쓴 내용을 거의 그대로 얘기하면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고소해야 된다, 고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칼럼이 의미심장한 내용을 잘 담고 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께 일일이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영상이 무의미하게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핵심을 문단마다 짧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12.3 윤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2달이 지나고 나서야 윤 대통령께서 그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졌던 선각자의 시각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이 12.3 계엄에 터지고 난 다음에 3일 뒤, 그러니까 12월 6일부터 이 내란 프레임이 완전히 굳어지고 여기에서 굳어진 내란 프레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불법 수사, 불법 체포, 불법 구금, 불법 재판 이 모든 게 내란이라는 확정적인 프레임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헌재에서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증인들을 불러서 신문을 해보니 이 사람들의 말이 하나같이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전 영상에서 이제 뱀새끼 2마리를 찾았다라고 했던 것이 국정원 1차장 핵심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주 자극적인 말을 12월 6일에 한꺼번에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나가서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거나 또 아주 자극적으로 수첩에 내가 썼다.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 도끼로 찍어서 어쩌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로 국민들을 선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 군인들이 이 국정원 공무원이 어떤 일을 했길래 12월 달에는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자극적인 말을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기억나십니까? 7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롯데호텔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인신공양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삼류소설보다 더 아주 낯뜨거운 이야기로 전 국민을 선동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것과 비슷한 결로 아주 자극적인 말들로 일단 12.3 계엄 이후에 그 자극적인 프레임을 퍼뜨렸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자기들 머리에서 나온 지시일 거냐 아니면 그 3일 동안 민주당의 어떤 접촉과 커넥션이 있었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카메라 렌즈가 내란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미 이 증인들의 증언은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신뢰성이 담보가 안 된다고 전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고 이 카메라 앵글이 이제 내란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왜 저 사람들이 저런 거짓말을 했느냐 저 사람들 개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은 수순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동당해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판이 달라지니까 일단 자기들 사회자고 입장을 바꾸는 것이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시에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 때 뒤에 누가 사주를 했느냐. 그리고 그 사주를 하는 것은 제1야당일 것이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온 국민의 포커스가 이렇게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서 이제 윤상현 의원이 오늘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렌즈를 옮겨준 거죠. 의제 설정의 운동장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또 핵심적으로 체포 명단을 폭로했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있죠. 이 사람의 메모도 원본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지금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법적 물증, 증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혀 아닌 거죠. 원본이 아닌 거죠. 읽어볼까요?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을 통보받았을 때 받아 적었다던 메모가 원본이 아니라고 실토했다. 왜 그럴까요? 국민 여론을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민주당 말만 들으면 자기 목 날아갈 것 같으니까 헌재에서 증언할 때 실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의 사주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가능성이 큰 게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왜 잘렸죠? 계엄이 터지고 난 뒤에 국정원장에게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뭐라고 했다고요? 국정원장님, 이재명에게 전화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람이 그 짓거리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 이재명과 커넥션이 없었을까요? 민주당과 커넥션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뭐 대단한 증거처럼 나왔던 모든 걸 내란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핵심 증거인 척 했던 그 메모가 원본이 아니라고 실토했다. 나중에 기억을 떠올려 보좌관에게 옮겨 적게 하고 자신이 가필한 메모이며 원본은 버렸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증거인멸이네요. 그죠? 여 방첩사령관은 홍 차장에게 체포란 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이재명과 한동훈 체포 의혹에 심각한 금이 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부터 발을 빼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후퇴했다. 민주당은 지금 다 해체를 해야 돼요. 말이 됩니까? 2달 동안 내란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변에서 극우 취급 받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아직까지 극우 취급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 얼마나 지능이 낮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바뀐 그 시세적 흐름 자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전 국민 중 절반이 극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야, 요즘 민주당 지지하는 거 그거 유행 지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2030 젊은이들도 상식에 의거해서 뭡니까? 민주당이 지금 잘못됐구나 해서 애들이 안 시켰는데 예술가가 노래를 만들고 2030이 알아서 유튜브 영상을 찍고 지금 문화적 헤게모니가 민주당과 김어준이 약 15년 동안 배려왔던 그 대한민국, 거짓말에 속아왔던 대한민국에 아주 미세하게나마 밝은 빛이 우리가 연 창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헤게모니가 바뀌었단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문화적 헤게모니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치보다 상위 개념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균열이 나는 겁니다. 왜? 이재명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있고 이대로 가면 본인들이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하다고 셈법이 끝났기 때문에 고민정과 같은 권력의 개 같은 사람도 냄새 맡고 유시민과 대립각 세우면서 민주당은 예전부터 잘못했다.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임종석도 이재명에게 대립각을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자기들의 스텝이 꼬이게 된 겁니다. 왜? 우리들이 진실을 외쳤기 때문이죠. 여간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탄핵 소추안에서부터 내란죄를 빼버리면은 그 탄핵 소추안의 절대적 사유가 내란죄였는데 그러면 국회 의결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국민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 체포와 국회 마비를 기정사실로 하고 강행된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조선일보도 지금 반만 돌아온 느낌이에요. 무슨 말이냐? 12.3 계엄은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고 절차를 위배해 위헌 위법 요소가 크다는 데 대부분 전문가가 동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곧 이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차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압수해서 포렌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널A에서 공소장에 적힌 내용과 헌재 증언에서 이 사람들이 말을 바꾼 걸 아주 잘 요약을 했거든요. 체포에 대해서는 공소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정리해 라고 했다라고 했지만 헌재 증언에서 뭐라고 합니까?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여인형이 체포조 명단을 불러줬다. 근데 여인형은 체포란 단어를 쓴 기억이 없다. 지금 이게 갈렸죠. 또 2번, 3번 계엄하면 된다. 공소장에 그렇게 썼다라고 하는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뭐라고 헌재에서 증언했냐? 제3자가 한 얘기 기억이 없는 게 많아 라고 또 발을 빼고 있고요. 공소장에 국회의원 150명 안 되도록 막아라 라고 하는 부분은 곽종근과 김현태 707 특임당장이 뭐라고 말을 바꿨냐면 윤 대통령께서 150명 이렇게 특정한 숫자를 듣지 못했다. 그리고 특임단장은 곽종근이 150명 넘으면 안 되는데 라고 사정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이 지시했다 라고 공소장에 쓰여져 있는데 헌재 증언에서는 곽종근은 뭐라고 했냐? 윤 대통령이 의원이 아니라 인원이라고 했다. 말을 바꾼 거예요. 또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은 의원이란 말을 못 들었다 라고 하는 거죠. 도끼 공소장에서 문짝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이런 자극적인 말을 공소장에 쓴 검찰도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근데 뭐 검찰 입장에선 이 곽종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본인이 받아 적긴 한 거겠죠. 일단 그런데 이 곽종근이 헌재에서 뭐라고 했냐? 도끼는 기억에 없다. 지시한 게 아니다. 여러분 이 곽종근이랑 제가 보니까 곽종근과 뱀새끼 이 홍장원 뱀새끼 있죠? 이 두 사람 포렌식 해야 됩니다. 압수수색해야 돼요. 외국에 못 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주한 세력에 민주당이 하나라도 나오면 그게 내란죄입니다. 민주당이 내란죄입니다. 민주당은 해체돼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같은 사람은 잡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란죄를 지은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은 이걸 특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설득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특검해야죠. 이 두 사람이 두 사람 각각 개별적으로 쇼를 한 거냐 아니면 뒤에 어떤 세력이 있는 것이냐 특검을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 복귀하셔야 됩니다. 당장이라도 나와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적응돼서 무덤덤해지지 마십시오. 무뎌지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뽑은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서 직무만 정지되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공적인 대통령이 불법으로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은 본인이 지금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유죄 판결이 나면 얘는 이제 무기징역이에요. 워낙 단위가 크고 죄질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특사 아니면 못 나오니까 이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으면서까지 뭡니까? 자기의 위신을 지켜야 되고 이 권력의 개 같은 놈들은 그 이재명에게 넙죽넙죽 꼬리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 국민을 바라보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던 우리의 대통령은 불법으로 구금되어 있는 겁니다. 주권은 우리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판을 우리가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실과 사실을 옆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아, 싸우기 싫어요. 혼란스러워요. 혼돈이 오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필요한 혼돈입니다. 나라 넘어가고 나서도 그런 얘기 하실 겁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윤 대통령이 술 많이 먹어서 그래, 알코올 중독자라서 그래, 김건희 때문에 그래, 조갑제처럼 그런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저급한 수준으로 시세를 보고 있는 사람들과는 지금 그런 사람들 설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유튜브 공유했다고 민주파출소에 신고할 거예요, 캡처해서 신고할 거예요 그러면 예, 전 무고죄로 당신 신고할 겁니다. 당신 고소할 겁니다.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실제 필요하면 그런 사람 무고죄로 고소해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은 매크로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대한민국을 소독시킬 수 있는 절호의 신적인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원 칼럼에서 흔들리는 내란 프레임이다 라는 제목을 썼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란 프레임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본질부터 금이 가서 이미 박살이 났다. 민주당이 당당하면 특검을 받아라. 만약에 홍장원과 곽종근과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소통을 한 흔적이 나왔다. 그럼 이제 진짜 내란범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